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단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는데 2차 함수는 이제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이때 최대와 최소는 뭐의 최대와 최소냐면 y 값의 최대와 최소예요. 그죠? y 값이에요. 그러니까 x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y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해놓고요. y를 좌변에 있는 y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이 y를 상수항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y는 상수항으로 보고요. 그러면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c의 값 대신에 c-y를 대입해서 그러면 y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y값이 부등식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y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y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어떤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좀 어려워 보이니까 별표를 해두고요. 자,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분수함수는 이 상태로 풀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분수가 나오면 우리는 분모의 최소 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정수를 만들어 주잖아요. 똑같아요. 양변에 fx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곱해서 이항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됩니다. y하고 fx가 되겠죠. 빼기 gx 이퀄 제로라는 좌변은 x에 관한 다항식, 우변은 0이 되는 다항방정식. 이 다항방정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풀었던 2차 방정식도 다항방정식,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3차, 4차 방정식도 다항방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풀면 y값이 부등식으로 나타나서 부등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드바이스 1번을 볼까요? 오케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표준형을 생각합니다. 그죠? 표준형을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 제곱식 꼴, 이게 이제 표준형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y값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x의 제곱,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최대 최소가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허근을 갖게 되면 최대 최소 아예 없죠. 만족한 x의 값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의 범위가 나타나는데 그럼 그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1-6번을 보자. 이걸 이제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인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그냥 풀이 방법을 모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풀이 방법을 알면 분수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꼴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곱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y는 이제 상수예요. y는 수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일단은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는 그 값이 0이 아닌 경우와 연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무조건. 최고차항이 수면은 상관없어요. 0이 아니니까. 하지만 미지수가 있는 식이면 그러면 반드시 0이 아닌 경우, 0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실수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y의 범위가 나타나고 y는 일단은 y는 1이 아니고요. 그죠? 최소값이 3분의 1, 최대값이 3. 범위가 나타나잖아요. y가 1인 경우는 자, y의 범위 y는 1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최대값은 3, 최소값은 3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11-8번을 볼까요? 자, x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인데요. 출발점은 equal 이 값을 y라고 두는 거예요. 또는 k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습니다. y라고 두고 양변에 분모를 곱한 다음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자. 자, 먼저 양변에 분모 1 플러스 x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변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좌변에 y 하고 1 플러스 x의 제곱 이퀄 1 마이너스 y가 되겠고요.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 x의 제곱 플러스 y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x를 y라고 잘못 썼죠. 잠시 이게 y가 아니라 x입니다. 자, 그러면 y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여기까지요. 일단은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줘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y잖아요. 수가 아니라 미지수죠. 이제 이럴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자, 1번 y가 0이 아닌 경우, 자, 2번 y가 0인 경우 둘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럼 y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 되고 판별식 d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 y 하고 y 마이너스 1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x는 실수라고 했거든요.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항에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그냥 먼저 써보자. 1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겠네요. 얘는 인수분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가지고 y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을 구해보세요. 근을 구하면 y값은 a분의 그러니까 4분의 2 그리고 풀마 루트 하고요. b의 제곱 4 플러스 4가 됩니다. 루트 8이니까 또 2로 나오죠. 그럼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2가 돼가지고 약분해 주니까 y는 2 풀마입니다. 풀마 y 값은 2분의 1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 사이잖아.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근 사이입니다. 그래서 작은 값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y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y가 0일 때는 y에다 직접 0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남죠. 그죠? 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고, 당연히 x는 1이 됩니다. 그죠? x는 1이 됩니다. 이 실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1번과 2번 조건에서 최소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양변의 분모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합니다. 분수는 어렵다 그랬죠. 그래, 분수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 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건 수나 식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좌변은 y 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이퀄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걸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겠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자, 이때도 주의할 게 지금 최고창 x의 제곱의 개수가 y예요. 그래서 이 y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y가 0이 아닐 때, 2번 y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똑같아요. 자, y가 0이 아니면 판별식 d를 써야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서 y가 0이 아닐 때는 d를 구하면 됩니다. d 이퀄 하고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y y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냐면 x가 실수잖아요. 실수 x가 존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8y가 되겠죠. 자, 이거를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y 제곱인데 어차피 이항해야 되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니까 3y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죠. 두 실근을 구한 다음에 두 근 사이예요. 그럼 두 실근은 뭐를 구하겠어요? 근의 공식을 구합니다. 오케이? 근의 공식으로 두 실근을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근의 공식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얘는 다행히도 이제 y 계수가 짝수잖아, 그지? 그래서 4분의 d를 이용해서 근의 공식 두 번째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근의 공식 두 번째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y 값은 3분의 1 풀마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풀마 루트 93, 27 더하기 28. 근데 얘는 47에 28이잖아, 그지? 제곱수 4가 있으니까 y 값을 구하면 3분의 1 풀마 2 루트 7이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을 구했죠. 그리고 y의 범위가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두 근 사이입니다. 그래서 y의 범위는 따라서 y의 범위는 3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7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 플러스 2 루트 7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제 y가 0일 때를 풀면 되는데 y에 대해 0 대입하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남는 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남고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y 콜 0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범위는 y의 범위인 y 값의 최대차수를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방정식이 x와 y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자, xy에 관한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x분의 y의 최대값을 구하라 1번,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뭐지? 보통의 경우 어떤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값을 k라고 둡니다. 오케이? 자, x분의 y를 k라 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밑줄 그으세요. 여기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아야지 돼. 오케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아야 됩니다. 별표 해놓고요. 그 다음도 쉬워. 그러면 y는 kx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실수죠. 문제의 조건 실수 조건이니까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1번을 보면 당연히 2번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y 최대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를 한 문자, 여기서는 L로 놨죠.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1번. x분의 y를 k라 놓고 양변을 x를 곱하면 y는 kx가 돼요.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위의 식에.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겁니다. 실근. 오케이? 실근.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x제곱의 개수가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이 값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한다는 거 똑같죠? 그래서 1번은 1-k가 0이 아닐 때, 2번은 0일 때. 둘로 나눠서 합니다. 자, 이때 이 d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x는 실근,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k가 0일 때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x의 값이 실수로 나오니까 k가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1번 조건에서는 k가 1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에서 구했고 2번 조건에서는 k가 1일 때도 만족한다. 그래서 이 전범위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놓고 대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놓고 대입해서 미지수 두 개를 하나로 줄입니다. y 대신에 1-x를 대입한 다음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x 제곱의 개수가 수입니다. 4. 그래서 뭐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판별식 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L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별표를 해놓고요. 이렇게 별표를 해두고요. 요 문제를 그대로 보면서 풀이 과정을 적으면 돼. 자, 11-9번을 볼게요. 자, 먼저 x, y가 실수라는 조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건 없으면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주어졌고 x 플러스 2y의 최대차수니까 x 플러스 2y를 뭐 k로 한번 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일단 11-9번을 풀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k로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퀄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퀄 k라 두고 자, 어떤 문자를 수거할지를 선택해야 돼요.
y는 꼴로 바꾸는 게 편할지 x는 꼴로 바꾸는 게 편할지인데 여기서는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x는 꼴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 x는 하고 k-2y예요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k-2y로 쓰고요.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y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이 되겠고 y에 가는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니까 5y의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의 제곱. 자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의 조건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실수 y에 대해서예요. 그죠? 이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거예요. 자, d를 여기 y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4분의 d를 구하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네요. 자, 여기서 우변에 있는 1을 빠뜨렸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k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걸 빠뜨렸더니 이상한 식이 됐죠.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개하면 자, 4분의 d 이퀄 4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마이너스 k의 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하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두 근 사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면 5라는 것은 루트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 그래서 k 마이너스 루트 5 k 플러스 루트 5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5 이렇게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5 최대값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10번을 볼게요. 일단은 조건에서 XY가 실수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근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차식이 주어졌고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이때 X-Y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X-Y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최대초수를 구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X-Y를 K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봐. 괜찮아. 11-10번은 일단은 K로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가 편하다 보니까 얘를 Y는 꼴로 바꾸는 거야. Y는 X-K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식에 대입하는 것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하고요. X-K 마이너스 X-K의 세제곱. 이게 3차 방정식이지만 3차 식이 소거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여기서 X-K의 세제곱은 우리 열심히 외웠던 공식 있죠? 그죠?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전개하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kx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k 플러스 3x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자, 아마 잘 할 거예요. 자,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차례대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주면 되는데, 이게 x의 세제곱이 소거돼요. 그래서 얘는 보기에는 3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해서 내림차를 전개해 보세요. 그럼 3 k-1 x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3k 1-k 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k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최고차의 개수의 문자가 나오면 둘로 나눠야 됩니다. 자, 1번 k가 1이 아닌 경우, 그죠? 자, 2번 k가 1인 경우, 둘로 나눠야 됩니다. k가 1이 아닌 경우 실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k가 1이 아닌 경우 d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d를 구하면 좀 숫자가 커져요. 3k에 1-k 전체 제곱이니까 중괄호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4, 3, 12. 자, 12로 쓰자. 12 k-1 하고 k의 세제곱. 자, 이게 이제 d인데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k에 관한 식을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얘는 공통으로다가 여기 k와 k-1 공통으로 있습니다. 이런 걸 묶어주면 좋아요. 3으로도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3k의 제곱 공통으로 묶어주면 d는 3k의 제곱 하고 1-k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식들을 써주면 3 1-k 하고요. 네, 마이너스 12k가 되나, 그죠? 12k 이렇게. 12가 아니라 3을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4k입니다. 미안합니다. 플러스 여기서 부호를 착각했는데 여기서 1-k를 묶어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k-1이니까 1-k를 바꾸면 앞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k 이렇게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k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d를 쓰면 d 이퀄 3k의 제곱 1-k 그리고 여기서도 어차피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좀 편하니까 여기 1-k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내요. 네, 그러면 k-1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식은 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근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2차 함수만 배우고 3차, 4차 부등식은 안 배웠잖아요. 풀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k의 제곱이에요. 이게 4차 부등식이지만 맨 앞에 있는 게 k의 제곱입니다. 근데 k의 제곱은 어차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k-k 플러스 3도 0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k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k가 1일 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도 0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도 0이 되죠. 그죠? 세 번째에다 대입하게 되면 1은 0이 돼요. 이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k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돼 있고,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 왜 이제 두 실근이 나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A는 실수라는 조건,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자, 1번은 여기 x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A, B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1-알파, 1-베타를 y라고 두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대입하면 y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근을 갖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 x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a의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 a 값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1을 가져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먼저 x에 관한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여기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3분의 7이고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알파, 최소값이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는 3분의 7, 베타는 1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 풀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얘를 별표를 해두고요. 굉장히 독특한, 2번이 오히려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알아야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을 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실근을 갖도록 이랍니다. m의 값의 범위를 정하고 실근의 곱과 두 실근의 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두 실근의 곱이랍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겠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11번에서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4분의 d를 구하는 겁니다. 4분의 d를 구하게 되면 m-5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걸 이제 m에 관한 m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전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그리고 플러스 25가 되겠고, 마이너스 2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퀄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자,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행히도 9, 3, 27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9가 되겠고, 따라서 m의 범위는 작은 값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여기서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면 하면 알파 베타의 곱은 상수항이잖아요. 그죠?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잖아. 그지? 근과 계수관계에서 이 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알파 베타는 하고 써봐요. 자, 2번 알파 베타는 상수항. 자, 그러면 2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거는 m에 관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2m-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어느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자, 그런데 여기 대칭축이 m = 1이죠. 대칭축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오케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m = 1일 때 가져요. 1일 때 대입해서 가면 마이너스 4입니다. 최대값은, 자, 1에서 먼 값에서 갔겠죠. 그럼 1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9가 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대입해서 2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200 마이너스 4니까 196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11-12번은 x가 실수 조건이 있고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실수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 얘기는 이 위의 방정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같이 바로 풀어보죠. 이거는 풀이 방법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이 xy에 관한 방정식인데 y의 최대차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주어진 방정식을 y가 아니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16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수 x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가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4분의 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4분의 d를 구하면, 자, 16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16y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커 나갔다를 풀면 되는 거야. 열심히 전개해 줍니다. 자, 공통항이 다 4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y의 제곱, 자, 마이너스 플러스 4y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음수로 나눠줬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래야지만 이제 y의 범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인수분에 대해서 y 플러스 5 y 마이너스 1.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 나갔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